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2주차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2장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13장 객체 중심의 데이터 모델은 너무나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래밍 하는 것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좀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제14장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한 학기 이 책이 다 내용이 끝나는데, 그럼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4장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보 시스템의 유형과 데이터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영 계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으로 얘기하고, 제일 위에를 탑 매니지먼트, 중간에 미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제일 밑에를 로우 레벨 매니지먼트, 이렇게 3단계로 나오는데, 경영 계층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계층에 있는 탑 매니지먼트 있는 사람들은 조직의 전략을 수립을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전략을 수립을 해서 필요 자원을 어떻게 되죠? 조달하고, 조달된 자원을 중간 계층으로 뿌려주면은,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조달받은 어떻게 되죠? 그 자원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주면서, 밑에 사람들이 그 조달된 배분된 자원을 잘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중간 계층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원을 가지고, 조달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된 자원을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 같은 경우는 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배분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세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의 유형이 계층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실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래 처리, 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라든가 뭐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그 점원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항상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물품을 가져오면은 그거를 스캐닝하고 계산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TPS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갈수록 중간 계층 사람들이 이제 MIS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주로 이제 보고서를 제공받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층은 ESS라고, Executive Support System이라고, 주로 이제 기업 내부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 정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조직의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 계층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 유형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정보의 성격도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정보 시스템에 어떠한 유형이 있고 데이터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해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의 유형과 데이터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보 시스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유형은
경영 계층에 따라서 경영 계층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탑 매니지먼트, 미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로우 레벨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눈다면은 ESS, MIS, TP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정보 시스템으로 나눠요. 하나는 TPS, Transaction Process System, 거래 처리 시스템이죠. 또 하나는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얘기할 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죠? 데이터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knowledge 세 개 중에서 제일 밑에 레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knowledge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의 데이터 이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을 했고, 데이터를 모아놓은 이유는 뭐죠?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게 뭐죠?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기업이 추구했던 전략에 보다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 시스템의 유형은 크게 보면은 일상적인 거래를 도와주는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TPS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중간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인 DSS, Decision Support System 이 두 가지로 이제 정보 시스템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TPS, 뭐죠? 거래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직의 일상적인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처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래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포스 같은 거예요. POS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그걸 우리가 포스라고 얘기하죠. POS. 그런 것이 대표적인 뭐예요? 거래 처리 시스템의 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세스 위주의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DSS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DSS라고 얘기하면 이제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 경영층 혹은 최고 경영층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로 정보 처리는 그 주제 위주로서 정보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TPS는 프로세스 위주고 DSS는 주제 위주의 정보 처리예요. 그래서 주제 위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경영 활동을 할 때 어떤 관리되는 측면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장별로 관리한다, 혹은 상품별로 관리한다, 혹은 영업 사원별로 관리한다. 그럴 때 매장별, 상품별, 영업 사원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주제 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주제 위주의 정보 처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TPS하고 그 다음에 DSS하고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 유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서로 데이터의 성격도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거래 처리 시스템하고 트랜잭션 데이터하고 의사결정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페이지 454페이지 그림 14-1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 14-1을 보시면은 A가 트랜잭션 데이터고 B가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예요. 차이가 나죠. A 같은 경우를 보면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문, 그다음에 주문 제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거래 처리가 일어난 시점별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절차, 프로세스 위주로 데이터를 뭐죠?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트랜잭션 데이터가 처리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거래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거래 처리 시스템의 예로서 제가 그 포스를 예를 했죠. 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물건을 사는 시간 위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 밑에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봅시다. 그러고 보면은 뭐 2006년 1, 4분기 매출 현황, 매장 곱하기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2006년 1, 4분기 신촌 매장 매출 현황, 직원 곱하기 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죠? 의사결정자가 관리하고 싶은 주제별로,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매장하고 제품, 두 번째 거는 직원하고 월, 이렇게 주제별로 데이터를 다시 모아놓은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주제별로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이고,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자는 지금 현재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의 성격, 트랜잭션 데이터하고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거래 처리 시스템이다, TP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 결국 DSS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경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여러분들 455쪽 페이지 표 14-1을 보면은 이러한 트랜잭션 데이터,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어떻게 특성이 차이가 나는가가 설명이 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X축이 데이터의 종류고, Y축이 뭐가 됩니까? 데이터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의 현재성 한번 볼까요? 데이터 현재성을 보시면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고,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 축적 데이터, 주, 연, 월, 연도별로 정리된 데이터예요.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리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프로세스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에 바로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샀다. 그러면 물건을 사는 그 시점에서 데이터가 바뀝니다. 데이터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시에 우유를 3개를 샀다. 그런데 기존에 10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우유를 사는 시점에 우유의 개수가 10개에서 7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로 뭐예요? 현재 데이터, 갱신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로 주제별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축적을 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축적을 하는 거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 14-1을 보면은 뭐죠? 제품별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간별로도 축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장별로도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는 현재의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가 사용되어진다. 검색을 위한 데이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 수준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됐죠?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요약 수준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보면요.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죠? 높은 정교화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정교화된 복잡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가 정교화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테이블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요구할 때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잘라진 테이블을 때에 따라서는 많이 이렇게 서로 다시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할 때 원 테이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상 테이블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 테이블은 뭐예요? 높은 정교화를 요구하고 가상 테이블 같은 경우는 비정교화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색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되죠? 가상 테이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상 테이블 같은 경우는 주로 비정교화된 그다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계형 혹은 다차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은 우리가 이미 배웠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한 후반부에 우리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특징을 보면은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갱신이 되고 그다음 대량의 갱신 트랜잭션, 신속한 갱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우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갱신보다는 검색이 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생기는 데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그 트랜잭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적재가 되고 요약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검색이 필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신속한 갱신이 필수가 돼요.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왜냐하면 의사결정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그 검색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의 특성 같은 경우 보면은 당연히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양도 많고 범위도 많고 복잡성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양을 수준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훨씬 더 데이터의 양이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데이터의 볼륨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트랜잭션 데이터하고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 트랜잭션 데이터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거래 처리 시스템,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절차 위주의 데이터 처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는 주로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주로 주제 위주의 정보 처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보 시스템의 유형과 데이터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장에는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돼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고 비정교화된 정보를 제공을 한다. 왜 복잡하고 비정교화됐느냐?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요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지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가상의 데이터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교화된 테이블에서 제공해줄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쪼개진 테이블을 다시 어떻게 되죠? 붙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적재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접속의 용이성이에요. 여기서 사용자가 누구죠? 당연히 의사결정자가 되겠죠. 의사결정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볼륨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은 결국 그 전 페이지에 있는 뭐죠?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다 포함하는 형태의 성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보 시스템 유형과 데이터의 성격, 여기서 데이터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데이터예요? 거래 처리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와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랑 다른가? 이렇게 먼저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뚱뚱한 데이터베이스다. 왜냐면은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일반적인 거래 처리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볼륨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뚱뚱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첫째, 뭐를 지원하는 거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다. 통합적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통합적이라는 얘기는 그 데이터를 다양한 원천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최고위층 같은 경우는 뭐죠? 산에 있는 기업 내부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 정보도 필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원천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태도 텍스트 위주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픽 위주도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소리 위주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지향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축적을 할 때 거래 처리가 프로세스 위주의 데이터가 아니라 뭐죠? 주제 위주의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제 위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규제지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관리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장별, 그 다음에 기간별, 그 다음에 종업원별, 그 다음에 제품별로 데이터를 다시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지향적이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데이터, 기간별 데이터를 먼저 축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거래 처리 데이터 같은 경우 보면은 거래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갱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현재성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만 축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까지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소비자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미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매출이 뭐죠?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아, 고객들이 이 제품을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 고객이 이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고객에 대한 뭐죠?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모든 데이터, 과거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비소멸성 데이터 베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의를 하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예요. 근데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에서 축적된 정보는 통합적이고 주제지향적이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소멸성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454쪽 그림 14-1에서 B인 그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들이 축적된 데이터들이 저장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